안녕하십니까. 동물국회라는 말, 식물국회라는 말 들으면 네. 듣는 식물들 기분이 어떨까요? 나쁘겠죠. 그 왜 나쁜지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일단 지네는 동물 아닌가? 뭐 이거부터 이제 나올 거고요. 지들도 동물이지. 동물인데. 예. 저는 사실은 식물국회라는 말을 더 오래 들었잖아요, 우리. 예. 식물국회라는 얘기할 때 진짜 저 화가 나서 글도 한번 썼어요. 글까지. 저는 이제 한국에 있을 때도 동물학과라는 이제 과를 나왔고요. 예. 그래서 식물을 배워보지를 못했어요. 예. 근데 미국에 가서 생물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니까 예. 식물을 모르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식물 이제 수업을 들었는데 자칫하면 제가 식물 쪽으로 옮겨갈 뻔했어요. 전공을 바꿀 뻔. 네. 너무 재밌어서 이 식물들이 못 움직이니까 뿌리를 내리고 있어서 못 움직이잖아요. 근데 식물도 짝짓기를 해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근데 저 건너편 언덕에 있는 저 암꽃을 찾아가야 되는데 자기는 못 가니까 벌을 불러가지고 그렇죠. 내 대신 저 여인을 만나달라. 근데 참 이게 동물 세계로 치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놈 보고 내 여자를 만나달라 그러는 게.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꿀까지 상납을 하면서 좀 만나달라 그러잖아요. 야, 이게 뭐야? 근데 그렇게 답답하다 보니까 식물들은 엄청난 전략들을 개발해 놓은 거예요. 이건 뭐 동물은 무식해요. 저리 가랍니다. 동물은 그냥 가서 나 너 좋아 뭐 이러는 건데 식물은 지가 못 가니까 정말 기기묘묘한 그 중간 매개체를 잘 꼬드기기 위해서 색깔, 냄새, 뭐 꿀 말씀하신 것처럼 게다가 뭐를 막 씨앗을 튕기는 기술 별의별 재주가 다 있어요. 식물들이. 그래서 식물국회라는 말은 너무 말도 안 된다. 그런 이제 글을 식물이 제가 썼고요. 하루하루 얼마나 움직이는지 아세요? 네. 제가 갑자기 흥분하는데. 식물에 더 흥분하시네요. 근데 동물국회는 그렇게까지 화낼 일은 아닌 것 같아요. 동물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뭐 니네도 동물인데 하는 짓이 뭐 빤하겠지. 그게 일단 아니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우리가 동물국회라는 용어를 쓸 때는요. 반드시 몸싸움 같은 게 있을 때만 써요. 그거는 듣는 동물들 기분 나쁜 거 아닙니까? 동물들은 맨날 그렇게 싸워요? 아니 사실 동물들은 말로 하는 것보다는 몸으로 많이 하니까 니네는 뭐 말로 하는 척하더니 뭐 니네도 빤하네 이러면서 동물들이 고소해할 것 같은 생각이 일단 그럼 들고요. 여기서 진짜 엉뚱한 질문인데요. 동물들도 말싸움이라는 걸 합니까? 하죠. 어떻게 해요? 제가 지난번에 왜 그 갈매기 이혼하는 얘기 했잖아요. 그 부부가 둥지 그 알을 오래 품으려고 하는 수컷은 배척당하더라. 장난 아닙니다. 그 장면 이렇게 듣고 있으면요. 따다다다다다다다 막 서로 왜 안 나가냐. 네가 나갈 때다. 근데 뭐 앉아 있는 놈은 온갖 핑계 대는 것 같고요. 아까 내가 나갔는데 뭐 시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뭐 좀 이러는 거. 해요, 그렇게? 그냥 말싸움을 한참 합니다. 그래갖고 뭔가 상대를 설득하기 위해서 뭔가 하는 거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이라는 건요. 굉장히 오랫동안 저희들은 무슨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합의를 보는 과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한 20년 전쯤에 영국 진화생물학자들이 아주 독특한 관점을 냈는데 모두가 다 우리 동의해버리고 말았어요. 뭐죠? 그게 합의를 보려 그러는 게 아니라 저놈을 설득해갖고 아니면 저놈을 살짝 오해를 속여서 내가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과정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딱 생각하고 나니까 모든 게 설명이 훨씬 더 가지런하게 됩니다.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건 결정적으로 내가 상대를 내가 이득을 보기 위해서 상대를 끌어들이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말싸움은
모든 생물이 다 하고 사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냄새로 싸우는 생물, 소리로 싸우는 생물, 뭐 빛으로 싸우는 생물, 그게 다 싸움이죠. 근데 투쟁이고. 그러니까 왜 싸우는지, 네. 좀 아까 이제 소통,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은 자기의 이득을 얻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뭔가 설득하든지, 뭐 속이든지, 뭐 유혹하든지, 뭐 뭔가를 하는. 네. 목표는 자기 이득을 얻는. 그렇죠. 근데 그게 충돌할 때 싸움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서로가 자기가 추구하는 목표가 동일한데 하나를 놓고 다투든지. 네. 아니면 서로 다른 걸 뭐 추구하면서 그런 것도 있나요? 동물들도 서로 다른 걸 추구해서 싸우기도 하나요? 먹이 하나를 놓고 다투는 거 아닌가요? 대개는 그렇겠죠. 대개는 먹이 하나를 놓고 다른 걸 추구하다가 싸운다? 서로의 철학의 차이 때문에 싸운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저희가 알기는. 동물들 사회에서는. 동물 사회에서는 철학이 다르다고 해서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싸우는 거는 저희가 여지까지 보기에는 네, 없습니다. 네.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짓 하는 건 호모사피엔스밖에 없습니다. 인간밖에 없죠. 예. 허구한 날 좌파냐 우파냐 가지고 싸우고 진보냐 보수냐 가지고 싸우고 기독교냐 불교냐 뭐 이게 동물들 관점에서 보면 그것처럼 웃기는 짓이죠. 그것처럼 이상한 일이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싸움일수록 그렇게 또 극단적으로 그렇죠. 치닫잖아요. 예. 종교 분쟁 보세요. 전쟁이 인류 역사의 전쟁에 제일 많은 게 종교 전쟁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예.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우리 인간이 그런 면에서 참 묘한 동물입니다. 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적어도 동물 사회는 그런 건 없다. 네. 저희가 관찰하는 바로는 그런 거는 없어요. 억지로. 다만 예. 저는 이제 억지로 제 책에다가 한번 썼는데 개미 사회에서 우리가 이제 게슈탈트 이론이라고 이제 부르거든요. 개미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냄새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가 참 냄새를 가지고 이걸 구분해내는데 제가 그 장면에서 아주 그냥 야, 이 봉준호 감독 이 사람 뭐야 제가 그랬는데 그 사회가 갖고 있는 냄새가 있거든요. 저 옆에 나라의 냄새랑 이 나라의 냄새가 달라요. 동물 군집마다. 개미 군집마다. 개미. 그래서 저희가 이 나라의 일개미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꺼내서 한 며칠을 딴 데다 뒀다가 다시 데려다 놓으면 잡아먹혀요. 냄새가 달라져서. 냄새가 달라져서. 그러니까 그 냄새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그래서 개미의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행동으로 또렷하지는 않은데 벌거숭이 두더지라는 거의 개미처럼 사는 포유동물이 있거든요. 저 아프리카에서 지하에 굴 파고 개미들 같이 살아요. 거기에 여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여왕 혼자서 새끼를 낳고 나머지 두더지들은 다 털이 없어요. 그 두더지들이 다 일개미들처럼 그 여왕을 개미랑 비슷하네요. 개미예요. 그래서 근데 그 사회에서는 그 수시로 저 사회 성원들이 화장실에 가서 뒹굴어요. 냄새를 공유하려고? 냄새를 공유하기 위해서. 그 어디 좀 이렇게 저 구석에 갔다가 오면 또 가서 거기서 뒹굴고. 야, 그거를 가끔 보면 종교 아닐까? 의식 같은 이렇게 느낌이 약간 이게 고도의 사회를 구성하고 사는 동물들에게는 뭔가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래서 뭐 관찰은 저희들이 열심히 합니다. 근데 집단과 집단을 구별하는. 근데 그것을 냄새의 형태로. 그러니까 그리 머지않은 두 같은 종의 개미 군락이 싸울 때 보면 정말 치열하게 싸우거든요. 근데 물론 영토를 확장하려고 그러고 뭐 이런 거지만 그렇죠. 그 국지전을 할 때 이쪽 아이들을 몇 마리 갖다가 이쪽에다 갖다 넣어놓으면 냄새가 다르면 그냥 다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 나라의 냄새라는 게 뭘까?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 치면 우리나라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뭐 이런 건데 그 세계에서 냄새가 다르다는 거가 무슨 의미일까? 가끔은 저게 우리에게 종교라는 게 저들에게는 혹시 냄새가 아닐까? 근데 이제 그것 때문에
넌 냄새가 니네 나라 냄새가 싫어. 그래서 공격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영토나 먹이나 이런 것 그렇죠. 때문인 거죠. 예. 근데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냄새는 집단 아이덴티티의 일종의 네. 증표 같은 거겠죠. 근데 이제 그것 남과 우리를 때문에 구별하기 위한. 전쟁을 하지는 않는 거 보면 종교 전쟁은 설사 그게 종교적인 뭔가 있다 그래도 종교 전쟁은 없는 것 같은. 싸움의 이유가 그것은 아닌 거죠. 네. 싸우다가 화해도 합니까? 동물들도? 그럼요. 어. 가장 이제 대표적인 그 침팬지들은 조금 성격이 과격하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예. 침팬지랑 굉장히 가까운 보노보들은 네. 굉장히 화해를 잘하는 그런 영장류예요. 되도록이면 싸움하는 것보다는 화해하는. 그래서 큰 무화과 나무 하나에 두 보노보 집단이 이렇게 동시에 딱 도착을 하면 예. 침팬지 같으면 싸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쪽을 물리쳐야 이걸 독차지하니까. 이제 해야 되는데 이 보노보들은 관찰한 바에 의하면 한쪽 그 집단의 암컷이 나와서 저쪽 집단의 대표격인 수컷하고 그 현장에서 짝짓기를 합니다. 그다음엔 두 집단이 다 같이 올라가서 사이좋게 나눠 먹어요. 사이좋게 나눠 먹습니다. 이야. 그래서 싸우는 것보다는 가능하면 공존하는 쪽을 많이 택하는. 네. 그래서 이제 그 연구하시는 분들은 우리 인간이 과연 침팬지랑 더 가까우냐, 뭐 보노보랑 더 가까우냐 이거 갖고도 왈가왈부 많이 하는데 네. 그 뭐 누구랑 더 가까운 거를 그 따지는 거 좀 우습고요. 인간은 어쩌다 보니까 두 가지를 다 겸비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죠. 경우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그렇죠. 굉장히 폭력적이기도 하고 네. 때로는 굉장히 화해를 아주 굉장히 쉽게도 잘하기도 그렇죠. 하고. 예. 그럼 이제 동물 사이의 소통과 갈등, 인간 사회의 소통과 갈등에서 결정적 차이는 지금까지 말씀 나눠본 거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뭐 철학, 이념, 종교 뭐 이것 때문에 다투는 건 인간밖에 없더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하나가 결정적 차이고 네. 싸우다가 화해하기도 하고 하는 것들은 뭐 비슷비슷하기도 하고 서로 추구하는 게 같은데 각자 서로 그걸 갖고자 할 때는 다툼이 벌어지는 것 이것도 인간 사회나 동물 사회나 비슷하고 그런 거네요. 네. 또 하나는 만약에 차이가 있다 그러면요. 근데 이거는 아직 학술적으로 정확한 이해가 이렇게 또렷한 이해가 많이 발견된 건 아닌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둘 간의 관계를 얘기할 때 둘이 서로 돕거나 네. 한쪽이 한쪽을 해치거나 예. 그래서 뺏거나 예. 아니면 그 둘 간에 주종 관계 이런 게 생기죠. 근데 그것도 뭐 그러니까 저 경쟁을 해갖고 예. 누구는 갖고 누구는 못 갖고 뭐 이런 거죠. 근데 그게 이렇게 저 네 코너로 이렇게 하다 보면 한쪽 코너에 남는 데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너도 못 먹고 나도 못 먹고가 있는. 예. 있을 수 있어요. 예, 그걸 영어로 스파이트라고 하는데. 네. 근데 동물 세계에서 얘를 굉장히 찾기가 힘들어요. 그 열심히 찾았어요. 지금 몇십 년째 찾고 있는데 얘랍시고 가끔 나오는데 이제 그걸 누가 설명하면 또 반론을 제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 그거는 사실은 잘 들여다보면 뭐 이렇고 저렇고. 인간 사회는 많잖아요. 많죠. 많잖아요. 내가 못 먹을 바에는 너도 먹지 마. 그렇죠. 굉장히 많죠. 우리는 참 많이 하잖아요. 예, 그거를. 예. 내가 못 먹는데 너는 왜 먹냐 이래갖고 상대도 못 먹게 하고. 그러니까요. 때로는 그렇게 해서 살인도 저지르고 너는 뭔데 그래서 네가 뭔데 그걸 갖느냐 뭐. 야, 그거가 또 굉장히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인간 사회 활동 중에. 제가 그냥 듣고 제 식으로 해석하기에는 인간은 정말 못됐어요. 저는 그렇게 얘기 안 했습니다. 쓰잘데기 없는 종교 철학을 쓰잘데기 없다고 하면 또 뭐가 되나요? 네. 아무튼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치 않은 그것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고 막 하는 식으로 잘못됐죠. 방금 표현하신 내 못 먹는데 너도 먹지 마. 이게 도대체 뭡니까? 서로 피해보는. 그거 인간밖에 없군요. 네. 아예 그냥
이기고 지고 명확하게 해서 한쪽한테 몰아주든지 그거 누구든간 이득을 보는 게 나은 거 아닙니까? 그죠? 동물들은 대개 완전히 한쪽이 다 가져가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네, 네. 그 한쪽이 더 세서 이렇게 하더라도 그쪽이 대부분을 가져가고 어느 정도는 또 남겨주죠. 저쪽 놈도 먹어요. 그렇죠. 이제 침팬지를 관찰해서 침팬지 폴리틱스라는 책을 쓰신 프란스 월의 그 책을 읽어보면요. 예. 침팬지들은 이제 으뜸 수컷이 음. 돼야 이제 암컷들과 짝짓기를 할 수 있게 네, 되는데 네. 그 으뜸 수컷이 돼서 자기가 혼자 모든 암컷을 독차지하기 시작하면 2위, 3위 수컷이 저쪽에서 쏙닥거리기 시작합니다. 반란을. 제 꺽자. 그렇죠. 그래서 둘이 합심해갖고 덤비면 제 아무리 1등이라도 못 당하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가 관찰을 해보니까 절대로 독식하지 않습니다. 네, 네. 독식하다가는 쫓겨난다. 쫓겨나니까 우리 그 조폭 두목님들이 그런 걸 잘하죠. 하시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에 비해서 우리 사회에 멀쩡하신 분들이 그런 걸 너무 못하시는 못하죠. 게 눈에 보여요. 너무 혼자 다 갖고 그러니까요. 계시는 분들. 그런 분들 오래 못 가시는데 네. 저렇게 왜 저러고 계신가. 가끔은 동물 연구하는 사람으로서 답답합니다. 그 갈등 얘기하다가 갑자기 떠오른 건데 세대 갈등이 동물에게도 있나요? 있습니다. 근데 갈등이라기보다는 글쎄 갈등처럼 보이지도 않고요. 나이 들면 그냥 동물 세계에서 그냥 가차없이 밀려납니다. 예. 개미 사회에서는 나이 들면 서러운 게요. 전쟁터에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젊은 청년을 전쟁터에 보내잖아요. 네.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개미는 이긴다. 안 그래요? 개미는 외골격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서요. 나이가 들어도 힘이 줄지가 않아요. 아주 젊은 일개미나 나이 든 일개미나 힘 차이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일개미가 전쟁에 나가는 것보다는 나이 든 일개미가 나가는 게 더 합리적이다라는 그렇죠. 판단에서인지 개미 사회에서는 전쟁에 나가는 게 전부 할머니들이 나갑니다. 근데 이 얘기 제가 어디서 잘못했다가 혼났어요 한번. 네. 인간도 그러란 얘기냐? 아니요. 그런 뜻은 절대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아니죠. 근데 하여간 개미 사회는 지금 이런 질문을 네. 받으면서 느끼면 네. 서럽죠. 나이 들어서 이제 밀려나기도 하고 전쟁터에도 가야 되고. 결국은 이제 전쟁터에 가서 생을 대게 마감하고. 근데 이건 이제 반대로 말하면 우리 인간들은 뭐 수천 년 전부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근데 그처럼 요즘 젊은 것들은 버르장머리가 없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좀 밀려나야 할 사람들이 안 밀려나려고 이 사회의 기득권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젊은이들을 비판하고 젊은이들이 길을 펴고 사는 거를 못마땅해 하고 이러는 현상 아닐까요? 전 그거 그냥 한마디로 모순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나이 든 세대가 젊은 세대를 늘 못마땅해 하잖아요. 네. 그 우리보다 못난 것 같다 그러면 인류는 이미 멸망했어야 돼요. 그랬어야죠. 젊은 세대는 반드시 우리보다 훌륭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발전한 왔죠. 거죠. 그런 말은 그냥 그 자체가 모순입니다. 네, 네. 젊은이들이 우리보다 거의 모든 면에서 더 탁월하고 훌륭합니다. 그냥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조금 저거 아닌데 이거지. 그게 틀린 건 아니죠. 우리랑 다른 거죠. 제가 자주 표현을 하는데요. 저희 세대들은요. 16, 17 될 때부터 부모님들한테 무슨 얘기를 듣고 자랐냐면 야 내가 뭘 아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랐어요. 네. 최 교수님도 그러셨잖아요. 그랬나요? 최 교수님 부모님 안 그러셨어요?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님은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신 분이라고 좀 생각하셔서 특별하신 분이에요. 저를 항상 네가 아니 그러니까 한국 사회 역사뿐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봐도 과거 이제 농경 사회 때는 또 학력 수준도 높지 못하고 대체로 그러니까 저희들 세대의 부모님들 세대는 우선
학교에 가서 그렇죠. 공부한다는 것 자체가 희귀한 일이니까 네. 자식들이 뭐 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나오고 대학 간다고 그러고 야 내가 뭘 아니 너희들이 알아서 해. 주로 그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 50대 60대들이 제일 잘하는 말이 니들이 뭘 알아? 아이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지 이거거든요. 그러게요. 이게 인류 역사상 저는 처음인 것 같아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뭐 이런 얘기 저 강의에서도 참 자주 하는데요. 우리 아이들 지금 우리 때 비하면 공부 훨씬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럼요. 우리보다 훨씬 많은 걸 알고 있고요. 우리보다 훨씬 성격도 좋고 네, 네. 모든 게 다 탁월해요. 근데 우리가 그냥 괜히 걔네들 못마땅하다고 자꾸 그래요. 예, 예. 정말 세대 갈등 얘기하다가 별 얘기 다 나와요. 예. 근데 좀 젊은이들이 이상해 보이긴 해요. 아, 그래요? 아니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귀엽기만 합니다. 아, 점수는 제가 확실하게 딴 걸로 하고요. 최재천의 동물보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아까 그 뭐 으뜸 수컷 뭐 이런 얘기 나온 김에 또 오늘 시작이 동물국회 얘기였으니까 네. 다음 주에는 동물 사회의 정치 그래서 리더를 어떻게 만드는지 리더 교체는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